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 제15대 국왕 광해군 시절의 문신 박엽이 평안도 관찰사로 있을 때였다. 친지 중에 재상에 한 사람 있었는데 그가 자기 아들을 보내며 부탁했다. 이 아이는 아직 관례도 올리지 않았다네. 점쟁이에게 운수를 점쳐보게 하니 올해 큰 애기 있는데 장군 곁에 두면 무사할 것이라 하여 이렇게 보낸다네. 부디 우리 아이가 그대 옆에 머물러 있게 해 사나운 운수를 피하도록 해주게나. 박엽이 허락하고 아이를 자기 곁에 머물게 했다. 어느 날 아이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박엽이 깨워서 말했다. 오늘 밤 너에게 큰 재앙이 두 가지 벌어질 것이다. 내가 내 말을 따르면 면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면할 수 없다. 아이가 말했다. 어찌 감히 말씀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박엽이 말했다. 일단 잠깐 기다려보거라. 해가 지고 어스름해질 때 박엽이 노새 한 마리를 끌고 와 안장을 얹히고 아이에게 타게 하며 일렀다. 집에서 생기는 애기 하나, 바깥에서 생기는 애기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오늘 너에게 있을 것이다. 집에서 생기는 액은 내가 처리할 터이니 일단 너는 집의 액을 피해서 떠나야 한다. 이 노새를 타고 녀석이 어디로 가든 내버려 두거라. 이 노새는 면리를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설 것이다. 너는 거기서 내려 지름길로 얼마간 더 걸어가거라. 그러면 폐사가 된 오래된 큰 절이 나타날 것이다. 상방으로 들어가면 큰 호랑이 가죽이 있을 텐데 그 가죽을 덮어쓰고 누워라. 어떤 노승이 와서 그 가죽을 달라고 할 텐데 절대로 내주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걸 빼앗길 것 같거든 칼을 들어 베려고 신용해라. 그러면 감히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내일 새벽 닭이 울 때까지만 버티면 무사할 것이다. 닭이 울고 나서는 그 노승에게 호랑이 가죽을 주어도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삼가 가르침을 따르겠나이다. 아이는 노새를 타고 문을 나섰다. 아이가 떠난 지 채 한 시즌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박엽이 머물던 관아의 뒤뜰에서 바람이 심상치 않게 일며 저녁 햇빛이 스르르 사라지더니 갑자기 아이의 방에 있던 등잔불이 저절로 꺼져버렸다. 그 순간 관아를 지키던 하인 중 한 사람이 급히 뛰어와 박엽에게 고했다. 대감님, 아이의 방벽에 사람의 그림자가 서성거립니다. 창틈을 비추는 사람이 없음에도 그림자만 어른거립니다. 박엽이 가보니 방 안에 아무도 없는데 10살 아이의 형상 같은 어두운 그림자가 벽을 타고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림자가 벽에서 떨어지더니 문 쪽으로 스르륵 빠져나가는 듯 흐려졌다. 박엽이 잠시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액은 밤에만 오는 것이 아니다. 이건 그림자 먹는 귀가 먼저 아이의 기운을 노린 것이다. 박엽은 재빨리 책상 서랍을 열어 벼락 맞은 나무로 만든 작은 못 하나를 꺼내 아이의 방 문지방에 박았다. 못이 들어가는 순간 멀리서 살짝 귀신의 신음 같은 소리가 바람결에 스쳐갔다. 박엽이 말했다. 저 못은 귀신이 문지방을 넘지 못하게 하는 물건이다. 아이에게 그림자 귀가 따라붙지 못하도록 막아둔 것이니 오늘 밤 아이에게 재앙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뒤뜰에 바람이 멎었다. 이 사건은 후에 아이가 살아 돌아온 뒤 오늘 밤 너에게 두 가지 큰 액이 있다. 라고 박엽이 말한 것 중 한 액이었다는 것이 알려졌다. 액 하나를 처리한 후 박엽은 특별히
누구에게 말한다고 할 것 없이 혼잣말했다. 집안에서 생기는 액은 처리했지만 집 밖에서 생기는 액은 아이가 스스로 이겨내야 할 것이다. 한편 노새는 나는 듯 걸어갔는데 아이의 양쪽 귀에는 바람 소리만 들렸고 어디로 향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노새는 산을 넘고 고개를 건너 어떤 산골짝 입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섰다. 아이는 박엽이 시킨 대로 노새에서 내려 희미한 달빛을 받으며 풀 사이로 난 길을 걸어갔다. 몇 리를 걸어가니 과연 폐사가 나타났다. 저울 안으로 들어가 주지가 거처하던 상방에 지게문을 여니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고 방 아랫목에는 커다란 호랑이 가죽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상방에 들어간 아이는 박엽의 말대로 호랑이 가죽을 덮어쓰고 누웠다. 수십경 후 홀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험상궂게 생긴 노승이 들어오면서 말했다. 이 아이가 왔구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면서 말했다. 어째서 그 가죽을 덮어쓰고 누웠느냐? 어서 나에게 돌려다오.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태연히 누워 있었다. 노승이 빼앗아 가려 하자 아이가 칼을 들어 베려는 신용을 했다. 그러자 노승이 물러나 앉았다. 이렇게 대여섯 번쯤 반복하며 서로 버티고 있는데 먼 동네에서 꽃기호하고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노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는 박엽의 소행이니 난들 어찌하겠는가? 그러고는 아이를 불러 일어나게 하며 말했다. 이제 그 가죽을 나에게 주어도 괜찮다. 일어나 앉거라. 아이는 이미 박엽 장군에게서 들은 말도 있고 해서 가죽을 주고 일어나 앉았다. 노승이 또 말했다. 상하이를 벗어 나에게 다오. 절대 문을 열고 엿보아서는 안 된다. 아이가 그 말대로 옷을 벗어주니 노승은 그 옷과 가죽을 갖고서 문 밖으로 나갔다. 아이가 창틈으로 몰래 보니 노승이 가죽을 입고 큰 호랑이로 변해 포효하더니 앞에 있는 옷을 물고는 갈래갈래 찢었다. 그렇게 한판 굿을 벌이더니 다시 아이가 준 호랑이 가죽을 벗었다. 그러자 노승으로 변했다. 노승은 문으로 들어와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자신의 상하의를 꺼내더니 아이에게 입게 했다. 또 두루마리 한 축을 꺼내 살펴보더니 그 아이의 이름자에 붓으로 붉은 점을 찍었다. 노승이 말했다. 재앙이 풀렸으니 너는 이제 나가도 좋다. 가서 박엽에게 전하거라. 전기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너는 이제부터 호랑이 무리 속에 들어가도 상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 노승은 또 기름 먹인 종이 한 조각을 아이에게 주며 말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가거라. 길에서 너를 막는 자가 있으면 이 종이를 꺼내 보여주거라. 아이는 그 말을 듣고 문을 나섰다. 골짜기마다 호랑이가 나타나 길을 막았지만 그때마다 기름 먹인 종이를 보여주니 호랑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동구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또 호랑이 한 마리가 앞을 막았다. 그 호랑이에게도 종이를 꺼내 보여주었지만 보지도 않고 아이를 물려했다. 아이가 말했다. 네가 만약 나를 잡아먹고 싶다면 나와 함께 절로 가서 노스님께 심판을 받아보자.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절로 갔다. 노승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가 상황을 판단해 주었다. 노승이 호랑이를 꾸짖으며 말했다. 너는 왜 내 명령을 어겼느냐? 호랑이가 말했다. 명령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굶은 지 사흘이나 되었으니 고기를 보고 어찌 그냥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명령을 어긴다 해도 너무 배가 고파 이 아이를 그대로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노승이 말했다. 그러면 대신 다른 것을 받으면 괜찮겠느냐? 그러면 다행이지요. 그러자 노승이 말했다. 여기서 동쪽으로 발리 정도 가면 전립을 쓴
사람 하나가 오고 있을 텐데 내 요깃거리는 될 것이다. 호랑이가 그 말에 따라 좋아하면서 방문을 나섰다. 수십경 후에 호련 멀리서 방포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노승이 웃으며 말했다. 그놈이 죽었다. 아이가 까닭을 물으니 노승이 말해주었다. 그놈은 나의 부하로 내 명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동쪽으로 가게 하여 화승총을 든 포교에게 내준 것이다. 전립을 썼다고 한 사람은 화승총을 든 포교였다. 아이가 작별 인사를 하고 골짜기에서 나오니 날이 밝아오고 노새는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아이는 노새를 타고 내려와 평양관하로 무사히 돌아왔다. 박엽을 뵙고 그간의 사연을 전하니 박엽이 칭찬했다. 아버지인 정승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와 같이 집으로 돌아갔다. 아이는 그 뒤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장군이 되어 나라를 위해 힘껏 싸우다가 죽었다. 박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다. 하지만 광해군 때 함경도 병마절도사가 되어 광해군의 뜻에 따라 성지를 수축해 북변의 방비를 공고히 하였고 또 그 후 평안도 관찰사가 되어 재임 6년 동안 규율을 확립하고 여진족의 동정을 잘 살펴 국방을 튼튼히 해 외침을 당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가 일치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